자, 두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모으는 게 많은 싶지만 지금 주변에 돈을 쓰게끔 유혹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 모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돈 모으는 거는 뭐 학벌의 제한도 없고요, 성별의 제한도 없고 나이의 제한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돈을 꾸준하게 모으고 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왜냐, 뭐 젊은 사람들이 좀 의지가 부족하다, 멘탈이 약하다,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보다 돈을 쓰게끔 만드는 것들이 확실히 많아지긴 했어요. 돈을 쓰게끔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소액결제,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이제 당장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소액결제 풀어버리면 내가 카드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고 캐시를 지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소액결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소액결제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요금 폭탄을 맞죠. 요금 폭탄. 소액결제를 많이 하신 분은 달에 200만원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200만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왜 스마트폰에 그거 이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게 사실 뭐 좋습니다. 왜냐,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되고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 같지만,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일반 고객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입니다. 예. 삼성페이를 만들었으면 삼성이 가장 수혜자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페이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왜 만드냐 하면 뭔가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을 뽑아가지고 현찰을 뽑아서 돈을 쓰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갑에 현금이 좀 있었는데 돈을 쏘면 이제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 달 좀 돈 많이 썼네, 좀 아껴야겠다,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현찰 들고 이제 돈 뽑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우리가 수시로 돈을 확인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이 보면 좀 꼼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얼마 썼는지 확인하지 않아. 더군다나 페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페이 저거 이제 스마트폰 딱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페이 써보신 분도 아시죠? 돈 썼다는 느낌 듭니까? 잘 안 들죠? 이게 포인트예요. 페이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안 들게 해서 뭔가 사치를 쉽게 하게끔 유도하는 게 페이의 주 목적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폰 의존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을 많이 사는 거예요.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들, 사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배달 음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1인 가구 늘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도 배달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배달 음식이 좀 몸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기름기가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어렸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배달 음식을 정말 맨날 먹었습니까? 한 일주일에 3-4번씩 먹었어요? 보통 어릴 때 배달 음식이라면 내가 뭐 학교에 상 탔다거나 집에 쌀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생일이거나 주말에 가족들이 있을 때, 그때 말고는 안 시켜 먹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릴 때 배달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전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혼자 살면서 배달 음식을 입에 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끼는 배달 음식을 때우는 분도 좀 있고요. 일주일에 3-4번씩 기본 메타로 자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돈 많이 나가거든요. 항상 이제 배달 자주 드시는 분들 이런 핑계 댑니다. 붕어형. 붕어형이 혼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혼자 살게 되면 요리하는 것보다 시켜먹는 게 더 싸게 먹힙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건 하나는 맞는 말인데 또 하나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일회성으로 해먹었을 경우에는 배달 음식이 좀 나을 수 있어요. 일회성으로. 근데 이거를 장을 이제 봐가지고 오랫동안 먹는다고 했을 때는 해먹는 게 월등하게 쌉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요즘 보면 시야가 좁아요. 뭔가 일회성, 그러니까 단발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밥을 해먹으면 잠깐 해먹고 말 겁니까? 한 번만 해먹고 그냥 뭐 밥솥 안 쓸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계속 해먹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뭐 한 번 해먹고 이제 요리 안 할 겁니까? 장 안 볼 거예요? 아니죠.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사실 돈을 모으려면요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좀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소모되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거 많이 사는 것도 있지만 쓸데없는 것도 많이 삽니다. 쓸데없는 거. 특히 쓸데없는 거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사요. 여자분들이. 확실히 혼자 사시는 분들 집 같은 데 가보면 아마 택배기사분들 궁금하실 거야. 택배기사분들 남자보다 여자 택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여러분 짜잘한 걸 쓸데없는 거 많이 사는 것도 과소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과소비라고 하면 비싼 거 뭐 명품 같은 거 값어치 나가는 거를 함부로 사면 과소비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 얘기지만 진짜 과소비는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싼 물건을 마구잡이로 많이 사는 게 진짜 과소비예요. 근데 이걸 여자가 잘해요. 여자분들이 이걸 잘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포인트나 이제 쿠폰 같은 거 예민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택배 주문하면서 쇼핑몰 사이트 이용하면서 쿠폰 좀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근데 여자분들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다른 상품을 사면 뭐 사은품 뭐 준다, 아니면 뭐 포인트 몇 점 더 준다, 아니면 두 개를 같이 결제하면 뭐 카드 결제했을 때 얼마를 할인해 준다, 이런 거에 여자분들이 더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안 사도 되는 물건을 더 많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이거 아니라고 얘기 못 할 거야. 한 개 살 거 세 개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묶음 배송하면 싸니까 어떻게든 이제 뭐 택배비 아끼려고 더 사는 거야. 난 그것도 낭비라 생각하거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3만 이상 구매하면 택배 뭐 무료라고 나가있죠. 그러면 10,000원만 살 건데 어떻게든 3만원 끼워 넣으려고 안 사도 되는 거 미리 예상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택배비 아끼려고 주문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택배비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소비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걸 쓸지 안 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누님도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이 짜잘한 택배를 정말 많이 주문합니다. 주문 많이 해요. 이누님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야, 이렇게 주문하면 이 사람 저축 같은 거 못하겠다. 진짜 이 허름한 원룸에 살 것 같으면 진짜 돈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야, 뭐 밥만 먹고 인터넷 쇼핑만 하나 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어렵긴 해요.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돈이 안 모입니다. 2년 전나와 당시 일할 수 있다면 100% 취업되는 이진율 95% 중소기업이지만 악착같이 수소생활하며 소득 70% 선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하라면 못할 듯 합니다. 법의 변경으로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태지만 신입이 오면 못 버틸 듯 하네요. 복지와 급여가 바닥이니까요. 40대 중반이 지금도 소득 3분의 2 이상 저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참고로 경력 20년 이상 부장직급 연봉 계약 금액이 5천이 안 넘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 중소기업 일을 하시나 보네. 사실 중소기업 다니면 월급 모으기 쉽지 않아요. 월급이 작으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중소기업 다니면 월급을 이제 못 모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모으는 사람 모으거든요. 여러분 같은 월급쟁이라 해서 돈을 무조건 다 모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도 월급 모으는 사람 모으지만 마이너스인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대기업도 돈을 모으는 사람 모으는데 안 모으는 사람 안 모아요. 제 방송에 그 수원 영통구 삼성 다니신 분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 얘기로는 여자분들이 저축을 안 사는 데 많대요.
삼성을 다니는데. 여행이나 명품에 돈을 쓴다고. 자기가 뭐라도 된 거 마냥. 그래도 여러분 일반 기업보다 대기업이 그래도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뭐 성과부터 많이 터지니까 돈 모으기 수월한 건 맞잖아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보다 많이 모으겠지. 근데 생각보다 돈 안 모으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뭐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모은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으면 당연히 월급이 적으니까 모일 수 있는 파이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예. 돈을 적게 모은다는 거지 못 모은다는 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 근데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월급이 적으니까 돈 못 모아. 나는 중소기업 다녀서 월급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뭐 모아봤자 얼마 안 돼. 뭐하러 힘들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제가 팩트로 얘기하자면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돼요.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많지 않은 사람에서 돈을 모아야 돼.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모으고 월급이 적은 사람은 안 모아요. 안 모으거나 마이너스예요. 이걸 정말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왜 월급이 적은 사람이 돈을 더 모아야 되냐 하면 일단 그런 거야. 월급이 적은 사람이 과연 좋은 집을 살까요? 집안 환경이 좋을까? 여러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돈이 많고 능력이 좋을까요? 부모님이 돈 많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왜 중소기업 일을 합니까? 힘들게. 대체로 저도 중소기업 일을 하지만 중소기업 일하시는 분들 형편이 좋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출신이잖아요. 대체로 월급이 안 들어오면 생계가 곤란한 분들 많이 있어요. 월급에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월급 밀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중소기업 다닐 때도 월급 밀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느낀 게, 아니 돈을 좀 모아놨으면 월급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좀 생활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월급이 나오면 돈을 쓰더라고요. 예, 돈을 써요. 그래서 남는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안 들어오면 다 밀리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카드 값이나 요금 같은 게 다 밀려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없는 사람은 저축도 안 하면 미래가 없어요. 진짜로. 없는 사람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아웃소싱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돈이라도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내가 없는 환경에서 핑계대며 돈을 안 모은다는 거는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안 모으는데 힘들게 사는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냥 살다가 10년, 20년 되잖아요. 돈 없잖아요. 후회합니다.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탓은 안 하고, 대한민국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없는 사람은 항상 힘들게 산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난 그거 정말 싫거든요. 정말 싫어요. 자기가 월급 받아서 돈 하고 싶은 거 썼을 때는 언제고, 토토나 현질 게임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돈을 관리 못해서 망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뭐 대한민국 핑계대고 뭐 정치인 핑계대고 하잖아. 나 그거 제일 꼴보기 싫거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이라도 모아야 숨통이 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